안녕하세요. 진정호입니다. 1대1 질문 처리를 위한 코칭 시스템. 당연히 저는 현장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칭을 하죠. 1대1로. 근데 그 코칭 시스템과 선생님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의 인원은 전 그냥 당분간 한 4, 5년 동안은 저의 모든 수업은 인원 제한이 없어요. 한 명이어도 수업을 합니다. 한 명인데 난 수업 안 해.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100명이 되면 제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그 강의, 제 말을 잘 지킨다면 인원이 몇 명이 있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코칭은 반드시 1대1로 합니다. 그 다음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에서 모르는 부분만 정확히 체크하여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왔어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제 거 인강을 봐도 모르겠어. 그럼 그냥 그걸 1대1로 과외받는 것처럼 질문을 한다고요. 코칭실이 따로 있고. 코칭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시작합니다. 개인당 주 30분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 저 코칭 시간 늘려주세요? 안 들어줘요. 부모님이 제 아이 코칭 시간 증가 부탁드립니다. 전 답장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코칭 선생님과 제가 면밀한 검토를 해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A 학생은 얘는 코칭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판단이 섰을 때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너 코칭 이렇게 늘어난 건데 하고 싶어?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그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을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 후에 학생이 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증가 시간은 최대 주에 2시간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볼 때 한 명이 그 기말고사 보기 전에 코칭했을 때 최고 많았던 게 1시간 반이에요. 30분씩 3번 일주일에. 근데 그거보다 더 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1시간, 일요일날 1시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 제가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이 상태에서 진짜 더 예를 들어서 진반인데 얘가 숙제를 진짜 열심히 막 죽어라 해왔는데 코칭 시간 더 늘려줘야 되겠다. 또는 3반 학생인데 숙제는 다 해왔는데 그냥 너무 못 알아들어. 그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얘를 붙잡고 얘가 가기 전까지 계속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제가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건 한 2시간까지 증가시킬 거예요.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반이든 무슨 강좌를 듣든 그냥 똑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칭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반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을 거예요. 경고하는 기준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한 번만 경고를 딱 합니다. 너 코칭에서 경고, 부모님한테는 바로 문자, 그 선생님께서 바로 문자 보내요. 두 번째 경고하면 그냥 누구누구 학생이 코칭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아서 코칭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안내 문자 드리고 바로 제외. 그때 내신 시험 중간 기말 그거 본 이후에 다시 코칭에 배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으며 정말 빌어보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사항은 첫 번째, 자신이 코칭쌤한테 물어볼 질문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코칭쌤이 옆에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집을 넘겨서 이거 질문해볼까? 이런 거 코칭쌤이 보자마자 바로 경고. 그럼 그냥 나가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 10분 이상 무단지각했을 경우 여러분은 코칭쌤들의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칭쌤이 여러분을 기다릴 의무가 없어. 약속을 했잖아.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하다가 듣고 밖에서 라면 어디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먹다가 선생님 코칭 시간 늦었어요 이짓거리 하고 아니면 딴 데서 놀다가 맞다 하시면 그냥 이제 경고받고 코칭을 못 하시면 돼. 코칭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어디 갔나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하루에 단톡방에 누구누구 없어요. 누구누구 인강실도 901에도 없어요. 그 짓을 왜 코칭 선생님들이 해야 합니까? 코칭쌤한테 대들거나 무시하는 언행 이것도 한 번은 봐드릴 거. 왜? 여러분들은 욱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욱하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땐 경고를 한 번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또 경고가 또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개인 사정상 불가피하게 코칭 시간을 변경하고 싶거나 아직 질문이 많이 없어서 이번 주는 코칭 빼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항상 제가 단체 문자 보내죠. 화요일 자정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진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도가 초반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재가 뭐 개념, 일비, 뭐 교과서 뭐 이럴 때는 진반 학생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컷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별 질문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는 코칭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모아서 한 번에 30분씩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코칭 팀장과 그 다른 코칭쌤들의 말이 있었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뭐 학생들이 생각을 해도 그래도 진반이어도 난 매주 30분을 할래. 그럼 뭐 하셔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짜서 목요일 자정까지 제가 학부모님과 학생한테 일단 딱 공지를 했어. 근데 만약에 방금 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 진반이지만 이번 주는 제가 좀 질문할 게 나름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수정을 해줍니다. 최종 시간 조정 요청은 어차피 코칭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6시까지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 밤 10시 그 주에 코칭 시간표를 확정해서 딱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전 그 코칭표를 절대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뭐 토요일날 아침 새벽 6시 7시까지 수정을 하고 뭐 빨리 자려고 수면 유도제 먹은 날 뭐 코칭 갑자기 늘려달라는 그거에 제가 다시 일어나서 코칭법 바꿔주고 그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너무 막 우리한테만 압박하는 것 같다. 요거 보시면 돼요. 이제 코칭 선생님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일단 2번 지각하면 잘려요. 1번 지각 시 경고. 지각은 코칭 선생님들은 첫 코칭 전에 20분 전까지 학원에 오셔야 돼. 근데 쉽게 말해서 3시 반 코칭 시작이야. 근데 3시 10분까지 오시면 돼요. 3시 11분에 왔어. 그럼 지각. 2번 하면 바로 잘려요. 1월 1일과 7월 1일에 그때 경고 리셋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칭 시간 중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엎어놓거나 가방 안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굳이 이 말을 해야 하는가? 그냥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코칭 학생 바뀌는 시간, 그 시간에만 문자 답장을 할 수 있어요. 학생이 들어왔어. 핸드폰 바로 엎어놓거나 보지 말고 가방 안에 넣거나. 통화는 반드시 코칭실 바깥에서 해요. 코칭실이 두 명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블라인드를 쳐놓고 뭐 해도 당연히 목소리가 들리죠. 그럼 옆에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선생님이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코칭실에 자기 혼자 있어. 그래도 통화를 하지 마요. 통화는 밖에 나와서 해. 제가 전화를 하더라도 받는 건 밖에 나와서 받아요. 코칭실 밖에 나와서 받아. 자, 교재 연구가 미흡하여 답변을 못했을 때 반드시 학생한테 사과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헛소리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학생이 나갔겠죠? 그럼 그 사이에 코칭 팀장한테 전달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 답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로 전달을 하세요. 코칭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별로 안 중요해. 이런 문제 안 나와. 이거와 같은 의미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코칭 선생님은. 하면 지각이랑 똑같이 간주합니다. 그 말을 내뱉지 마요. 판단은 저와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지. 그 문제를 내는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지. 코칭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못 풀어서 미안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코칭 선생님은 각자 맡은 학년 지정된 교재의 질문만 받아줄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7반까지만
코칭한다. 그렇게 정해진 선생님은 그 바이블 센 거기까지만 질문을 받아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이나 절대 등급을 애가 갑자기 가지고 와서 물어봤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7반이지만 지 혼자 뭐 블랙라벨 사서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너 왜 7반인데 블랙라벨에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근데 걔가 갑자기 그 자기 코칭 선생님한테 딱 갑자기 물었어. 그러면 나는 7반까지 해서 이 교재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교재, 그냥 학교 부교재 뭐 이런 거 딱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갑자기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 그거 질문 받지 않을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학생한테 당연히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런 것은 꼭 팀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또 그냥 기억이 난다면 저 그때 그 학생이 그거 물어봤는데 제가 그거는 질문 받는 거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하면, 여기까지 들으면 코칭 선생님이 일하기가 되게 싫겠죠. 돈을 많이 드릴게. 제가 코칭 선생님들을 데리고 뭐 여러 가지 설득을 해봤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뭐 학생을 저와 같이 사랑해서 좀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근데 결국 일단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하시면 전 그에 대해서 대우를 합당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우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시면 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올려주진 않죠. 뭐 급여는 시간당 급여, 고정급, 비율제가 있습니다. 뭐 비율제는 제가 버는 돈의 몇 프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저의 버는 금액을 모두 공개합니다. 팀장한테. 그래서 현재 코칭 팀장은 저에게 비율제를 받고 있죠. 학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져서 급여, 제가 많이 돈을 벌게 되면 코칭 선생님도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테고, 뭐 시간당 급여나 고정급인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한 번 올라갔으면 급여는 내려가지 않아요. 차라리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그렇게 급여를 줄 능력이 안 돼서 저와 함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지언정 급여를 깎진 않아요. 그리고 전 코칭 선생님들한테 급여를 밀리지 않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은 아직도 갚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코칭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되 그만큼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칭에 관련된 소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